당연히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이래야 돼요. 그러면 종교가 과학을 얘기하고 자본을 얘기하고 계속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주특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정치인을 물들였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동아시아를 무너뜨린 게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중국이 로마보다 더 잘 나갔느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로마가 중국보다 나았어요. 단 수나라 당나라 때 들어서면 로마를 이기면서 중국이 드디어 최강으로 올라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로마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로마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닙니다. 로마 엄청난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럽이 로마의 아류인 거죠. 로마를 계속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로마는 단순히 역사 속의 제국만 아니고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 중국이 드디어 그 로마를 넘어서면서 송나라 때까지 어떻게 보면 최강의 경제적인 부분을 끌어올렸다고 봐도 돼요.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불교 때문에 동아시아가 무너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불교 때문이라고. 근데 꼭 뭐 그런 불교가 잘못했느냐?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선불교예요. 불교에는 선불교가 있고, 선불교가 주관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중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배점이 굉장히 높아. 제가 이제 대화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 예의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꼭 이제 무식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옷을 벗고 다녀도 되고요. 결혼식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지만 법적인 거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형식이 우선이에요. 그럼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그것이 동시에 병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나는 아버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빠져 있어도 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 개새끼도 주인이 오면 일어나거든요. 아, 진짜야. 원룸에 살아봐. 주인이 오면 1층에 딱 발소리 나면 개가 튑니다. 왜?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아니, 그런 거요. 근데, 나는 아버님을 충분히 존경하니까 그냥 자빠져 있겠습니다. 그런 걸 옛날식으로 말하면,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쩌리들이 방어기제 형성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이 중요하지. 예, 우리 여러분도 그런 사기를 치잖아. 딸내미가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중요하지. 사는데 진짜 마음이 중요해?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주얼이다. 아이돌이 노래 실력이 중요해? 비주얼이 중요해? 일단 이게 대고 노래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젊은 애도 트로트로 가잖아. 아, 나는 그쪽은 아닌 것 같다. 이쪽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중요해. 예, 하지만 마음이 생각보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기나 빛이 중요해. 공기, 빛, 물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죠. 공기나 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돈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공기하고 돈하고 뭘 선택할래? 돈이죠. 마음이 중요해. 외모죠. 외모죠. 아니, 그거야.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걸.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선불교가 마음에 매몰돼서, 이걸 인식 주체에 매몰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외부 대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쩌리들이 여기에 방어기제 형성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식하면. 그러니까 누가 예의를 따져. 누가 무슨 부처님은 이렇게 생겨야 돼 라고 하면 마음이 중요해. 이걸로 이게 전가의 보도야. 그리고 그걸 따지는 사람을 쪼잔한 놈으로 밀어붙여. 마음이 중요하면 반도체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그거 진짜 눈깔 빠지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 주관에 매몰돼서 그것들을 객관화시키지 못했어. 이게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요. 근데 당연히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이래야 돼요. 그러면 종교가 과학을 얘기하고 자본을 얘기하고 계속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주특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정치인을 물들였어요. 정치인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성리학하고 양명학이에요. 성리학하고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놈들이 퇴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는 도산서원에서 청정한 척을 하고 뒤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싶고 앞에서 나와서 하든지 뒤에서는 꿍시렁거리고 일할 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회의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그거는 거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못 갔으면 거기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안 와놓고는 딴소리를 해. 뒤에서 그게 부당하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내가 그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왔으면 입 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면 네가 입을 열고 싶으면 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 맞잖아. 무슨 상황이야. 자기가 상황이야. 우리가 다 얘기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고되는 식이야. 나는 퇴계가 그따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도덕군자인 척 하고 싶고 이율배반이거든. 나는 도덕군자이고 싶고 내 사람은 꽂아넣고 싶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만연했던 게 조선의 정치인들. 조선의 정치인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이거는 그냥 제 정치인에 대한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정치인은 윤리적이지 않아도 돼. 좀 덜 윤리적이어도 돼. 국가를 위해서 돈만 많이 벌어와. 있는 거 갖고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벌어와. 땡겨오는 정치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트럼프 같은 사람도 내가 미국인이라면 나는 트럼프를 옹호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주의잖아. 네가 장사를 해먹고 싶냐?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지금 이 짓을 하잖아. 그게 옆에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지. 그런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대통령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찍어서 쉽게 말해서 안 그러면 빚내가지고, 몇백만 원씩 드릴게요. 야, 그거는 안 해도 돼. 왜? 그거는 여러분 자식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의 빚이에요. 그냥 앞에 받을 때 약간 달달한 거지, 네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을 상대로 삥을 뜯어봐.
아니면 가서 빌어서 모금을 해오든지, 안 그러면 머리를 굴려서 협력을 잘 이렇게 맺어서 우리가 좀씩 유리하게 만들어가면 그런 대통령이 진짜 저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약간 비윤리 여겨도 돼. 너무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뽑을 사람이 없어. 아니, 누구를 꼭 지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배점을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정치는 기술이라고 보고 정치인들은 쉽게 말해서 돈 만들어 오면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학교에서도 내가 그 얘기 했었어요. 총장은 돈 만들어 오면 된다. 이런 나의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니, 옛날에 내가 벌써 한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했어. 그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고려대에 모모 총장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 양반 공약이 1,000억을 내가 만들겠다 해. 내가 기업을 털든 누구를 털든 누구한테 빌어서라도 내 임기 안에 1,000억을 만들겠다. 근데 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학문은 순수성이지. 그따위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학문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순수해지지, 돈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아니, 마찬가지야. 아니, 그거는 정답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불교학회 회장에서도 누가 모모 선생이 그러더라고. 되고 나서 돈 만드는 놈은 봤어도 되자마자부터 돈 만드는 놈은 네가 처음이다. 근데 돈을, 예산을 만들어야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하잖아. 그래서 취임식 하자.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분위기 이상해진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는 학자든 종교인이든 누군가 뭐 5개에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도 같이 합시다라고 할 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기본은 맞춰줘야 된다. 아무리 보람찬 일이라도 열정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예요. 이건 뜻이 좋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딱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네임밸류에 맞는 비용은 지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줄 수는 있어. 뜻이 좋으면. 그러면 계속 유지가 돼. 그런데 안 주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뭐 국제학술대회 한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사람 오라 그래. 비행기 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요. 호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요. 어디 여관 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돈을 누가 낼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다 돈이에요. 현대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라고 저는 한 20년 전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장은 무조건 비즈니스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 출신 총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이 있는 게, 저는 논어에서 제가 그래서 관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한다니까. 공자 같은 사람도 관중을 높게 평가해서, 관중은 굉장히 사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 나라의 재상이었는데 굉장히 사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하게 살아. 진짜 돈도 많고. 왜냐면 재상인데 많이 땡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 왜? 더 크게 국민들을 위해서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치해도 누가 손가락질 하기가 어려워. 너무 많이 벌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벌어오는 것도 없이 지가 띵거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를 벌어오면 500억 네가 먹어도 돼. 예. 아니,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해. 정치인도 꼭 청렴할 필요 없어. 네가 많이 어디서 따와. 그러면 먹어도 돼. 그럼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지. 예. 이제 저를 비판하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일을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동아시아 정치인들은 화엄하고 선에 물들면서 그런 식으로 돼. 나는 더러운 건 하기 싫고 나는 이미지는 깨끗해야 되고 하지만 살다 보니 돈도 필요하고 내 자식은 또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내 제자들이나 누구는 꽂아 넣어줘야 되고 이런 딜레마야.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선생들도 똑같고 내가 보기엔 종교인도 똑같아요. 뜻 있다고 지도 내고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아? 차비만 주면 올 것 같아? 안 옵니다. 현실이. 그래서 동아시아가 정치인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뭉개진 거예요.